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년 새 절반 가까이 인상된 것입니다. 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지난 2009년에 비해서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험료는 왜 오르는 건지,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건강보험료 이모저모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이 네, 부과 기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자기 소득의 6.12%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12%를 네. 이제 회사가 반, 본인이 반씩 부담하고 있고요. 지역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재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44조 원 정도 1년에 44조 원 정도의 건강보험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7조 원, 예를 네. 들어서 한 85%를 직장 가입자한테 부과하고 있고요. 15% 정도, 한 7조 원 정도를 현재는 그 지역 가입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은 월급 명세서에 찍혀 있는 건강보험료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부담이 얼마나 좀 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매년 보면 10,000원씩 정도 올랐다 이렇게 네. 뭐 이제 그 흔히 이제 주장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최근 평균을 보니까 한 1년에 한 7% 정도 이렇게 오른 것으로 평균적으로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일단 이제 1차 징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월에 최종 그 전년도 그 소득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재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어떤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직장 가입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 네. 가입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 뭐 5에서 6% 정도 오른 것으로 이제 직장 가입자보다는 이제 다소 적게 올랐는데요. 이들의 부담도 지금 현재는 한 8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 네. 가입자도 또 지역 가입자대로 또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네. 그 듣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급하게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지금 이제 해마다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또 비추어서 우리의 그 의료 행태를 보면 네. 의료 쇼핑과 같은 여러 의원이나 병원을 다니면서 과다하게 진료비가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중복 치료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급여라고 그래서 보험에서 어떤 충당해주지 않는 그러한 그 부담에 대한 그런 비용 부담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건강보험료에 모든 국민이 불만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실제로 외국과 비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재정 방식으로 충당해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정부의 재원으로 해결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 보험 형식으로 하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 또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나라는 우리와 똑같은 사회보험 그 방법으로 지금 보험금을 징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는 소득의 지금 6%를 부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개. 네네. 근데 거기는 한 15% 정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2.5배 이상 많이 내고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10%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6% 내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네. 훨씬 더 50% 이상 많이 내고 있고요. 또 대만의 경우에도 9%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의 건강보험료 징구가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아, 해외에 비해서 퍼센트가 높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그 네,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안 적용되는 그런 진료 항목들 네, 네. 그런 것들은 혹시 해외가 더 적용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의 그 어떤 부담, 네. 그 커버해주는 보장해주는 부분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100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0원만 건강보험에서 해주고 네. 40원가량은 저 개인 부담이 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과를 많이 하는 대신 대개 이제 80%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보다는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사실 막상 좀 비싼 그런 어떤 검사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네네.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네. 그런가 하면 또 노인 인구가 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 진료비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의 인구가 5,049만으로 네.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622만 명, 12.4%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로는 37.8%, 그 3배 이상, 인구 대비해서 3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부담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또 더 문제는 매년 그 거의 뭐 1% 이상씩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10년에는 34% 정도가 우리 의료비 중에서 의료 그 노인한테 들어간 게 34%인데 네네. 뭐 한 매년 1% 이상씩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뭐 38% 정도에 네.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까 의료 그 비용이 노인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여되고 있고 매년 1조 이상씩 더 지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령 인구가 급증하다 보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료비는 고령 인구와 비례해서 또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우리에도 사실 의료비에 대한 그 이런 대책 또 재원 조달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이렇게 나눠서 알아봤는데 이 둘 네.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가입자가 그 내는 돈은 85%인데 네. 인구 그 인원수로 보면 71% 정도 돼요. 그러니까 71%가 예를 들어서 85%의 돈을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비율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 가입자와 또 이 어떤 직장 가입자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직장 가입자는 이제 직장에서 반을 내주니까 네, 좀 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좀 적은 측면이 있는데 네, 네. 지역 가입자들은 이제 100% 본인이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은퇴자의 경우에는 이제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6%래지만 반만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못 느꼈는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만 있다고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크게 갑자기 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생활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불만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소득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네. 지금 현재는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집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걸로 예. 산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이제 소득과 또 주택이나 자동차 보유 이걸 균형적으로 봐서 어떤 부과하는 그러한 또 새로운 부가 체계도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3.06%, 뭐 이제 거의 6.12%죠. 이제 기업까지 합하면. 네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도를 없애는 것이 어떤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나 네.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느냐. 폐지를 해야 한다. 네, 네. 그 상한선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불만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점차로 개선돼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또 불만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활동을 함에도 피부양자로 어떻게 등록이 되면은 네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네네.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시니어가 예를 네. 들어 은퇴자가 자녀가 이제 소득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자기가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보다 더 이제 어떤 세원 그런 그 건강보험료를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부과하는 그러한 방안과 함께 또 하나는 그 무조건 뭐 어느 일정 나이 이상에 대해서는 어떤 그 새롭게 어디에 피부양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정 나이 이상에는 단독으로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네.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 부분 조금 허술한 구멍이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 네, 밖에도 또 어떤 개편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료비는 지금 현재 많은 그 과잉 진료라든지 아니면 의료 사기 부분 이러한 지출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서 자기가 40원을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의료비에 대한 네. 어떤 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 부담이 증가하는 이러한 의료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어떤 비용 구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국가적인 또 개인의 어떤 도덕성 이런 부분이 같이 어떤 노력이 돼서 이런 부분의 어떤 비용 절감에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이모저모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